믿기 어려울 만큼 소름 돋는 일은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 누군가가 곧 이런 세계가 펼쳐진다고 예고했던 풍경이 지금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들었던 목소리의 톤과 숨결까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 강연자는 인류 문명이 여기까지 온 배경을 이렇게 요약했죠.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떠올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남이 감히 상상하지 못한 지평을 향해 깃발을 꽂는 소수의 창의적 인간이 0.1% 존재한다. 그리고 그 깃발의 의미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통찰과 직관으로 현실로 옮기는 0.9%가 그 깃발을 붙잡고 함께 밀고 당겨 역사를 전진시킨다. 문명의 동력은 결국 그 1%의 이야기였다. 라고요? 그날의 영상은 내게 강한 파문을 남겼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의 W는 무엇인가? 내가 알아보고 뛰어들 그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오래 버텨온 사람들에게 혹은 이제 막 시작한 이들에게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한 나침반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그날의 장면을 하나씩 되짚어보려 합니다. 서울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수술 스케줄 사이에 겨우 한숨 돌리던 참이었습니다. 엄청난 강연이 있다. 평생에 한 번 올 기회일지 모른다. 대뜸 이런 말부터 꺼내더군요. 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환자들이 우선이야. 병원 비우고 강연 들으러 갈 형편이 아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하죠. 평생 후회라는 단어가 밤새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대장암 라이브 세미나가 열린다더군요. 다녀오면 우리도 특수클리닉 개설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병원장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뜻밖에도 품에서 지갑을 꺼내 100만 원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공부한다니 좋지. 가서 밥도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루 늦게 와도 괜찮다. 순간 어깨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시간도 생겼고 약간의 여유돈도 생겼으니 혼자 가긴 심심했습니다. 평일 오후에 강연을 들어줄 친구가 있을까? 고개를 두리번거리다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 1년째 휴식 중인 친구. 전화하자마자 그는 장소도 주제도 묻지 않고 가자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대전역에서 만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연구소 강당은 크지 않았지만 박사급 연구원들로 가득했습니다. 표정에 자부심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흐트러졌습니다. 허름한 청바지, 무릎이 너덜너덜한 그 바지, 대학 로고가 큼지막이 밝힌 티셔츠, 야구 모자. 당시 기준으로는 강연장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죠. 불편한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파문은 강연이 시작되고 10분쯤 지나면서 일어났습니다. 뒷줄부터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하더니 30분이 지나자 앞줄 몇 명과 외부 청강생인 우리만 남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연사의 첫 마디가 이랬거든요. 칠판에 W 세 글자를 쓰고는 머지않아 W의 시대가 온다. 그 안에 은행도, 증권도, 정보도, 심지어 전쟁의 양상도 들어갈 것이다. 1990년대 초 그래픽 기반의 웹조차 낯설던 시절에 그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황되다. 나 역시 비슷했습니다. 게임에 과몰입한 몽상가 아닌가? 학자들도 다수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강연은 박수도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 옆자리에 앉았던 그 친구, 백수라 불리던가 번개처럼 뛰쳐나가더니 주차장으로 향하는 연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W를 믿습니다. 제게 그 세계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둘은 새벽까지 마포의 허름한 고깃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친구는 끝내 연사에게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에 대한 한 줄기의 힌트를 받아냈고 그날을 기점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그 연사는 700만 원 남짓의 자본으로 작은 회사를 열었습니다. 시작은 초라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회사의 가치는 수조 원에 근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를 소름 돋게 만든 건 숫자가 아니라 그가 예고했던 그 세계가 정말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내 친구는 내 첫 월급 대부분을 빌려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메일 주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더군요. 나는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지를 몇 통이나 쓴다고? 우표값도 아까워하는데 그걸 컴퓨터로 보낸다고? 편지는 붓글씨로 써야 제맛이지. 끝내 욕설에 가까운 농담을 섞어 아펜딕스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마음에선 내 인생의 맹장 같은 놈이라는 의미였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전용선이 깔렸습니다. 책상 위엔 덩치 큰 컴퓨터가, 벽에는 굵은 케이블이 걸렸지만 도무지 쓸 때를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면 한가운데 커다란 창이 떠오르더니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그림이 흔들렸습니다. 클릭해보니 동창회 공지, 수신자 명단은 무려 170명.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답장 아이콘을 눌렀고 이틀 만에 수십 통의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병원은 메일놀이로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직원들은 메일을 메신저처럼 주고받으며 열광했고 주변 병원과 기관으로도 빠르게 번졌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한 작은 전자우편 서비스는 불과 1년 반 만에 250만 가입자를 모았고 외국계 투자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 난감하게도 내 친구는 아직도 내 돈을 안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억울하기보다 궁금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의 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내 귀에는 허상으로 들렸고 친구의 귀에는 복음으로 들렸을까? 어느 저자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문명의 궤적을 바꾼 건 늘 0.1%의 창조자와 그것을 알아보고 함께 밀어올린 0.9%의 통찰자였다고. 나머지 99%는 그 변화가 일상이 된 뒤에야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나는 그날 99%의 쪽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탓한다고 미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역사 속 몇 장면을 뒤집어 보면 동일한 패턴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18, 19세기 방적기의 등장은 옷값을 뒤흔들었습니다. 기계를 만들 창의성은 극소수에게 있었지만 양털은 어디서 되나?에 주목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을 연 사람들, 공급망의 병목을 먼저 본 사람들이었죠. 그 파동은 사회 전반의 균열과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 작가는 양이 사람을 죽였다는 비유로 시대를 고발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서사는 반복됩니다. 자동차를 처음 내놓았을 때 언론은 기차보다 비싸고 겨우 몇 명 태우는 물건이라며 조롱했지만 어떤 이는 연료 공급 인프라에 먼저 베팅했습니다. 차가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기 전에 주유소를 깔고 정유 유통을 묶어 산업의 혈관을 선점하는 시기였죠. 2차 대전기의 통신 문제를 본 누군가는 음성을 주파수로 실어날라 전장에서의 교신을 바꿨고 트랜지스터와 집적 회로를 본 이들은 진공관의 시대를 마감시키며 전자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반도체가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는 한 줄로 요약될 때 99%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물었지만 누군가는 책상 위에 개인용 컴퓨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우리는 다시 한번 네트워크의 파도 앞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10년 주기의 기회는 늘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0.1%가 깃발을 꽂고 0.9%가 그 깃발을 알아보는 순간 산업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머지 99%는 변화가 충분히 안전하고 편리해진 뒤에야 따라붙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명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알아보고 합류하는 0.9%의 자리에 설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낯선 것을 허용하는 태도, 조롱 대신 탐색을 선택하는 용기, 작은 실험을 반복하는 꾸준함, 그리고 필요할 때 기꺼이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습관. 그때 강연장에서 모두가 등을 돌리던 순간 내 옆자리의 친구는 연사를 붙잡고 새벽까지 질문했습니다. 나는 그 열성만큼의 단 한 번의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어쩌면 거기서 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앞에도 또 하나의 W가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깃발을 꽂았고 어떤 이는 그 깃발을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먼저 도착하고 제도는 뒤따르며 문화는 가장 늦게 변합니다. 그 사이에서 기회는 조용히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내가 그 틈을 붙잡지 못했다면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웃어넘기고 나중에를 입에 달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습관처럼 되뇌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문명은 10년마다 새 장을 엽니다. 다음 파도는 반드시 옵니다. 내가 할 일은 파도를 만들지는 못해도 파도를 인지하고 타는 법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날의 강연을 떠올리며 다시 묻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붙잡을 W는 무엇인가? 누군가는 결제의 패러다임에서, 누군가는 신뢰의 구조에서, 누군가는 정체성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에서 자신의 W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W는 한 줄의 코드일 것이고 다른 이에게는 사람이 사람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일 것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보지 않던 것을 보는 눈, 듣지 않던 것을 듣는 귀, 그리고 한 걸음 먼저 내딛는 발걸음.
그 세 가지가 만나면 0.9%의 문이 열립니다. 긴 이야기를 마치며 내 기억 속 장면 하나를 다시 꺼내봅니다. 그날 연구소 강단을 떠나던 연사는 박수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대부분은 그 문이 닫히는 소리로 끝을 냈지만 한 사람은 문 밖으로 달려나가 새벽까지 새로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음번 파도가 올 때 나는 어느 쪽 문에 서 있을까요? 이번에는 적어도 문이 닫히기 전에 한 번쯤 손잡이를 잡아보려 합니다. 그 작은 동작이 내 인생의 W를 현실로 바꾸는 첫 번째 증거가 될지 모르니까요.